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투자의 이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죠. 우선은 정통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정통적인 분석 기법. 자, 이 정통적인 분석 기법, 그리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나오죠.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우리가 분석 기법, 정통적 분석 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림세법, 이 비율 분석법의 이러한 네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배우시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이죠.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에 있어서의 이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서 이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소득을 기준을 합니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지만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이나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잘 우리가 확인을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을 보게 되면 우선 단순 회수기간법, 줄여서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단순 회수기간법을 우선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영년은 우리가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시점. 자, 영년에 자, 마이너스 3억, 마이너스는 현금 지출, 플러스는 현금 수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투자 금액이 3억이다 이런 의미겠죠. 영년에 마이너스 3억이라는 것은, 그럼 투자로부터 1년에 플러스 1억이라는 현금 수입을 얻었고, 또 2년 차에도 1억, 또 3년 차에도 또 1억, 또 4년 차에도 또 1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1년차 1억, 2년차 1억, 3년차 1억이죠. 그러면 3년 지나면 총 3억이라는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 3억을 모두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우리는 단순 회수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은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하겠죠. 자, 이때 이 투자안에 있어서의 회수 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과 비교했는데, 이 투자는 회수 기간이 3년인데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은 우리가 5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짧죠. 그 밑에는
우리가 빨리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더 빨리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이 투자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길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작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단순 회수기간법을 우리가 보완해서 나타나는 게 이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가, 여러분 단순 회수기간법은 줄여서 회수기간법이라고 쓸 수 있지만은 이 현가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현가는 반드시 현가를 붙여야 됩니다.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의미는, 자,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수입, 이 1억이 1년차의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고, 2년차의 현금 수입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고, 3년차의 현금 수입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3억이 안 되죠. 다 더해봐야. 예, 1년차 1억이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4년차까지 현재 가치화 시켜서 3억을 회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 처음에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현가 회수 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우리가 의미하죠. 자, 17회 시험과 19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현가 회수기간법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회계적 우리가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죠. 이 회계장부상에 기입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이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회계적 이익률 개념 24회 시험에 또 지문으로서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이익률 또는 평균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순이익이 연평균 투자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연평균, 자, 매년 평균, 연평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연평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회계적 수익률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회계적 수익률이 더 크면은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회계적 수익률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자, 우선 이 두 가지 방법은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통적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우리는 약어로 DCF법이라고 하죠. DCF법. 자, 이 현재와 미래의 가치가 있잖아요. 현재 가치, 예? 현재의 가치고,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뭐가 발생하죠?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죠. 자, 이 미래에 있어서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투자를 하고 미래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미래의 수익을 어떻게 돼? 현재 투자를 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이죠. 이 미래를 뭘로? 현재 시점의 가치로 뭘 해야 돼? 할인을 해야겠죠. 미래에 우리가 투자로부터 미래에 발생한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과 이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의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우선 하는 방법을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기간을 대상으로 하죠. 여러분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체 투자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소득 이득,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인 소득 이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이 처분 시 자본 이득 모두 고려한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59페이지에 순현가법이 나오죠. 자, 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DCF법에 있어서 우리는 순현가법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예상되죠. 그래서 잘 또 확인을 해야 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또 예상되고 있다. 매년 계산 문제 나오고 있죠. 지금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우리는 순현가법이라고 하죠. 이 네트 프레젠트 밸류에서 NPV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현가법의 개념 우리가 보면은 자, 순현가법은 어떠한 개념이 있느냐? 이 개념이 또 자주 나오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이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순현가의 개념을 봐야겠죠. 자, 이 순현가 또는 순현재 가치는 NPV를 얘기하는데 이 순현가는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이 현재 가치,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이 PV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이 투자한 금액 I겠죠. 요것을 우리가 빼준 게 바로 우리는 순현재 가치다. 그래서 항상 이게 현재 가치,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걸 얘기해 두시고 현금 유입은 결국은 수입을 얘기하겠고 현금 유출은 우리가 지출을 우리 얘기하겠죠. 현금 지출 우리가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 현금 유출은 결국은 지분 투자액, 지분이죠. 여러분 지분 투자액, 이 지분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될 것은 지분을 의미하지 총 투자액,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해준 총 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이때 현금 유입의 현가, 자,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이 현재 가치는 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우선 보유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장래 예상되는 세후 현금 수지. 자, 여러분이 순현가법 세후 소득을 기준하죠. 자, 여러분 5년 보유하면은 임대료 계산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보유하면 5번 계산해야겠죠. 세후 현금 수지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또 처분 시에, 자, 이 처분 시에 나타나는 또 세후, 자, 이 세후 처분 시에 나타나는 세후 우리가 지분 복귀액,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후 지분 복귀액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이 두 가지를 더해준 게 바로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자, 요 관련해서 요 계산 문제, 요걸 이용한 계산 문제는 20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순현가, 자, 개념인데, 자, 이때 미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개념.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이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의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자,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뭐죠?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진다는 그러한 개념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단일 투자안, 투자안이 하나죠. 단일 투자안이나 독립적 투자안, 여러분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단일 투자안이나 이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투자를 기각을 하죠. 자, 이 순현가법에서 투자의 판단 시점은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1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현가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은 0을 기준으로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기준을 우리 판단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안, 한 투자를 선택을 하면 다른 투자는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 투자 의사결정 기준 잘 알아야겠죠.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투자 의사결정의 판단, 그리고 순현가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A 투자안의 순현가가 1억입니다. 근데 또 B 투자안의 순현가가 2억입니다. 자, 이렇게 더해준 값은 A와 B에 동시에 투자했을 때 순현가의 이 3억과 이게 똑같다. 이 가치 합산의 법칙, 가치 우리가 합산의 법칙 또는 가치 가산이죠. 가치 가산 또는 가치 우리가 합산에 있어서의 원칙이 우리는 성립을 한다. 가치 가산 합산의 원칙이 성립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의 증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치 합산의 원칙이 성립을 하고 또 순현가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입니다. 순현가법이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얘기죠. 자,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일반적으로 통상 이론적으로 우월한 방법이다. 우선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또 우리 가치 합산의 법칙도 이제 성립하고 또 순현가법은 항상 투자자의 웰스죠. 재산.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의 증분을 나타내기 있죠. 순현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우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현가법에 대한 개념 우선 설명을 했고요. 자, 160페이지에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는데 이 순현가법을 응용을 하죠. 자, 순현가법을 응용한 수익성 지수법이 나옵니다. 자, 이 순현가법을 응용한 수익성 지수법을 PI법이라고 하죠. PI법. 자, 이 투자안의 순현가는 자, 이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순현가는 동일하죠. 자, 투자안의 순현가는 동일합니다. 순현가는 동일하고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을 많이 활용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이 있죠. 자, 이 순현재 가치, 순현가는 1억으로 이렇게 동일해요. 그럼 순현가가 1억으로 동일하면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는데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가 이 투자 금액이 다르겠죠. 투자 금액, 이 I, 투자 금액이 A 투자는 10억을 투자했고 B 투자는 15억을 투자했고 C 투자는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일 투자안, 투자안이 하나다. 이 단일 투자안이거나 이 독립적 우리가 투자안일 경우에는 우선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PI라고 하죠. 자, 이 수익성 지수는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것을 수익성 지수인데, 이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채택을 하고 1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우리가 기각을 하는데, 이때 수익성 지수법은 1을 기준으로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판단합니다. 0이 아니라는 점. 자, 순현가법은 0을 기준으로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판단을 하지만은 수익성 지수법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투자안이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볼까요? A 투자안에서 수익성 지수는 얼마죠? 자, A 투자안에서 순현재 가치는 얼마죠? 1억이죠. 1억인데 이것을 PV에서 I를 빼는데 I 투자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우리가 PV는 얼마죠? 11억이죠. 자, 이때 수익성 지수는 PV 얼마죠? 11억이 되겠고 I 투자 금액은 10억이 되니까 얼마? 1.1이 되겠죠. A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는 1.1이고 그럼 실 때는 얼마죠? NPV 1억이죠. 자, PV에서 I 얼마? 20억이죠. 자, 그래서 PV는 20억에 1억을 대주니까 21억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PV 21억을 투자 금액 얼마? 20억으로 나눠줬더니 1.05가 되죠. 자, 그래서 어디가 크죠? 여기가 크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순현가,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하다. 자, 순현가 기타 우리가 순현가 기타 모든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하다. 네? 자, 순현가 기타 모든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성 어떻게 돼요? 초기 투자 금액 I죠. 이 초기 투자 금액 I가 작을수록 얼마? 20억이 아니라 15억, 10억 이렇게 작을수록 뭐죠? 작을수록 1.05에서 1.1 어떻게 수익성 지수는 높아지죠? 작을수록 우리는 수익성 지수 PI는 커진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안의 상대적 A 투자안이 B,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하냐? 이 투자안의 상대적 수익성을 측정하는 우리가 비율,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투자안의 상대적 수익이 어떠한가? 이걸 구하는 방법을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 IRR법이죠. Internal Rate of Return에서요. IRR법인데 이 개념을 보면은 이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만은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지 않아도 내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것은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을 보면은 자, 우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 PV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또 현재 가치,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을 서로 이렇게 서로 같게 만드는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죠. 자, 우선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순현가법이나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죠. 같으면은 순현가는 여기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걸 빼주면 0이죠. 순현가가 0이 나옵니다. 순현가가 0이 될 때 우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습니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고, 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되죠? 자, 수익성 지수는 PI인데 이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누는 거죠. 투자 금액 이론당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얼마죠? 또 1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또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고, 또 이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한 그 자체, 투자 사업 그 자체 내부죠.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 자체는 우리는 투자 사업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다. 내부 수익률 개념에서 특히 이 두 지문 또 자주 출제가 되죠.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 수익률은 2개 이상, 내부 수익률은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기는 좀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거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때는 순현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내부 수익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 개념 잘 알아두시고, 이 단일 투자안, 여러분이 단일 투자안이나 우리 또는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 이 내부 수익률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자, 투자가 이루어지겠고, 요게 작으면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요 밑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 최근에 3번 정도 출제했죠. 여러분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 의사결정 판단 잘 알아두시고요. 내부 수익률
분석법, 그리고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요, 순형가법과 달리 요게 가치 합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자, A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고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얼마? 20%다. 그럼 더해주면은 30%가 되느냐? A와 B에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느냐? 되지 않죠. 10 몇 프로 나오겠죠. 가치 가산의 원칙, 합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순형가법이 이론적 면에서 우수하죠.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치 합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161페이지에 밑에 우리가 나와 있고 162페이지에 복수의 내부 수익률 우리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항상 순형가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에 있어서의 이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올해 같은 26회 시험은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특히 순형가, 수익성 지수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원래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표를 이용한 문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림세법, 비율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